본인 채무 규모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내 채권자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특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도박을 했다거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날렸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다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전문 분야죠.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, 병원비, 사업 실패 이런 다양한 문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먼저 개인회생이 어떤 건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개인회생이란 것은 당연히 빚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일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3년에서 5년 정도 갚으면 그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서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개인회생이 필요할까요? 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 같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금 관련된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외부적인 사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집안에 또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 병원비가 갑자기 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면서 소득이 확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사태를 겪었거나 최근엔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상황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경우가 제일 흔한데 점점 어려워지시는 경우예요. 이게 채무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채무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결국 계속 생활비는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니까 이게 처음엔 1,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2,000만 원, 5,000만 원, 1억까지 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. 몇 년 안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.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크게 이런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사례가 다양한 편인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? 본인 상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. 의외로 본인 채무 규모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내 채권자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매달 그때 돈 나가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무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맞아요. 최근에는 20대 초반인데도 집에서 독립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또 그 이후에도 소득보다 지출이 커서 개인회생에 이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다시 드릴 건데 20대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처음 돈을 벌어보고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. 요거는 내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하고 파산이 어떤 부분이 다르죠? 개인회생은 벌어서 갚는 겁니다. 내가 가진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는 것이고 파산은 일해서 갚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빚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엄연히 접근 방법이나 신청 절차나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예, 말 그대로 회생이죠.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이제 회생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. 본인의 소득 중에 대부분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셔야 되고 또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3년이란 기간을 버티시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. 개인회생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. 특히 이제 다른 데서 실제로 안 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도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코인으로 본인이 좀 돈을 많이 날렸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다 됩니다.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시 복귀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변제금은 좀 많이 갚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회생위원한테 또 판사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시 재기하려는 의지를 잘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문 두드리시기 바랍니다.
저희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견적을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안 되는 분을 저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되는 분을 더 잘 되게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회생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재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